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아리랑 고배당 ETF에 대해 장기 투자로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스닥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중이 올라가며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주를 한 종목 편입하려고 고민하다 눈에 보인 ETF입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관찰하던 종목인데 SCHD와 비교할 때 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지금까지 선뜻 매수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 14일부터 기존 연 1회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정찰병을 보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 ETF의 개요부터 시작해 SCHD와 연간 목표 수익률 비교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고배당 ETF의 개요입니다. 2012년 8월 말 상장되었고 보수는 0.23%의 약 3천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ETF에서 보유한 주식들이 대부분 연배당이기에 사실상 ETF도 연배당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들이 이제 주주 환원을 조금씩 늘려가는 단계에 맞춰 배당을 이전보다 자주 하는 걸로 바뀌어가면서 트렌드를 따라 아리랑 고배당 ETF도 이번 5월 14일부터 월배당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ETF는 총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한 탑10 종목 중 금융 계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종목 수는 8개이고 40.8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융 계열이 아닌 구성으로는 기아와 한국가스공사가 탑10에 있었고 두 종목을 합친 비중은 9.8%입니다. 그 외의 종목은 다음에 표를 보시면 한국의 배당주로 알려진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맥쿼리 인프라는 들어가 있지 않기에 맥쿼리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업종들을 좀 더 알아보니 23년도에 대부분 배당 삭감이나 혹은 동결을 했기에 상대적으로 24년도 배당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배당금과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2014년 대비 배당금 성장을 200% 이상 이루어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JB금융지주로 4종목이었고 나머지 4종목도 100%의 성장을 넘겼습니다. 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잠재력이 가장 높아 보이는 종목은 JB금융지주였고 유일하게 주가가 10년 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은 BNK금융지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배당금 지급이 미국에 비해 안정적이지 못하고 배당 삭감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상승할 때도 두 자릿수의 상승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에 성장 기대치도 높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리한 데이터는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배당 지급 이력을 정리한 것이기에 아직 2024년이 끝나지 않은 현재로선 추가 배당 지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를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금융주가 아님에도 탑10에 속해 있는 두 종목을 보면 기아는 상장 이후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주주 환원이 좋아지는 만큼 배당금 역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는데 특히 24년도 배당금 증액을 보면 전년 대비 60%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출 성장이 견인한 배당금 인상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잘해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주가를 보면 위와 아래에 벽을 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인데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이고 수출이 없기에 성장이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 현황을 보았더니 22년, 23년 배당금은 없었고 23년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스값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스, 전기값은 쉽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리랑 고배당 ETF의 배당 성장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 두 번의 배당 삭감이 있었지만 대체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더불어 국내 주주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변할 것이라고 본다면 준수한 기업들을 바구니로 담고 있는 아리랑 고배당은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표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의 배당 성장률은 154.36%에 달하는데
동기간 SCHD의 154.21%보다 오히려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많은 채널들에서 좋게 말하는 SCHD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배당 성장률입니다. 다만 중간에 배당 삭감이 발생한 이력이 2회 있다는 점과 주가 상승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 SCHD의 주가는 12년 12월 이후 179% 상승했지만 아리랑 고배당은 12년 12월 이후 10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좋게 보면 주가 상승이 배당금 상승보다 늦었기에 아리랑 고배당은 현재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24년 5월 18일 기준 시가 배당률 5.32%이고 SCHD는 3.34%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 입장이 아닌 신규 진입으로 생각하면 비교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성장에 비해 낮다는 점은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점인지 단점인지 해석하기 어렵지만 국내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낮은 상태이기에 현 매출이 유지되더라도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ETF의 MDD 최대 낙폭을 계산해봤습니다. SCHD는 코로나 시기에 31% 하락했었고 아리랑 고배당은 45% 하락했었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SCHD가 더 나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당과 주가 성장을 더한 연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봤는데 아리랑 고배당은 5월 17일 주가 기준 세후 배당 수익률 4.52%에 상장 이후 주가 상승률 값은 연평균 대략 8.4%로 이 수치를 더하면 연간 12.96%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0.8%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HD는 5월 17일 주가 기준 세후 배당 수익률 2.84%이고 아리랑 고배당과 같은 기간 중 연간 주가 상승률은 14.9%로 더하면 17.74%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아리랑 고배당과 SCHD의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고배당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걱정 요소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GDP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재 미국에게 역전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은 내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성장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ETF에서 많이 담고 있는 금융업은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성장하는 분야이고 한국의 경제력은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얼마나 벌어오냐로 판단할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성장력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 PBR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주가 급등했고 아리랑 고배당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고점에 진입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장점들이 충분히 매력적이기에 여기까지 아리랑 고배당 ETF의 선발대를 보내며 분석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